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SBS가 마이너스 6% 정도 지금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재료 소멸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끝이 났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이 SBS라는 지금 방송국,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나왔던 그 넷플릭스에 대한 계약, 그 계약이 앞으로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, 일단 오징어 게임이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발표가 되죠. 그리고 이 재료라는 게 여러분들, 예를 들어서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, 여기에 대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은, 원래 기존의 주식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이런 컨텐츠 사업들에 대한 재료는 여러분들, 이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, 분명 더 좋은,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던 것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이 SBS가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였고, 이번에 넷플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. 그리고 여기에 분명 어떤 돈의 그 숫자들이 앞으로 나오는 순간,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.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바로 이 재료라는 게, 이 SBS가 사실 그다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었죠. 그런데 이 넷플릭스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 넷플릭스에서 뭔가 호재가 뜨거나 이 컨텐츠 사업이 뭔가 대박이 나거나 하면 SBS가 이제 관련주로서 덩달아서 주가가 오를 만한 이 재료들이 새롭게 계속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네. 계약 금액 뭐 연에 몇백억, 뭐 몇천억 단위, 뭐 매출액, 영업이익, 이것보다 결국 이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,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점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SBS에 대한 콘텐츠가 넷플에서 방영이 되고, 이게 만약 넷플에서 반응이 좋고 이게 또 글로벌까지 반응이 좋아진다라고 하면, 이거는 네, 여러분들, 지금 뭐 시총이 1조가 아니라 분명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, 물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. 또 영원한 하락도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는,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을 갔잖아요. 그러면 분명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여기에 대한 물량 소화를 좀 해놓는 그런 상황이었고, 개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.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았어요? 기관들이 받았잖아요. 오늘도 지금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가운데, 현재 이런 낙폭에 누가 팔고 있느냐? 이 키움증권, 이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1등이고요. 이런 물량들을 지금 기관계에서 다시 한번 받아서 주가를 밑꼬리를 달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지금 아직 고점 안 나왔어요. 네, 고점 안 나왔고, 충분히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고점은 분명 그때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SBS, 우리가 물론 이런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지지와 저항,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단기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나올지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지금 이 추세 자체가, 최근에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 추세 자체가 거의 지금 이거를 좀 제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추세 자체를 좀 깼죠.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. 그래서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, 지금 이 구간대가 분명 저항대로 작용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,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고점이다, 재료 소멸이다, 아니면 지금까지 물려 계셨던 분들, 최근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의 매도세가 분명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본전 심리라고 하죠. 이게 또 떨어지면 나는 또 이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나? 이게 언제부터입니까? 2024년 3월, 4월부터 계속 줄곧 주가가 내리꽂다 보니까, 여기에 대한 시간적으로 지치신 분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뿐이지, 아직 결국 주가를 올리려는
기관이나 주가를 올리려는 큰 손들의 물량들은 이 고점에서도 계속 물량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SBS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일단 지갑을 두둑히 좀 챙겨 나가면서 앞으로 끌고 가야 할 텐데,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SBS가 고점을 찍었던 게 언제였죠? 2021년도였죠. 2021년도부터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 추세가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이 채널링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, 이런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앞으로 이런 하락세기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. 폴링 웨지형 타입에서는 저는 지금의 급등세가 이 주봉상으로도 연재 여기 상단 구간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상승은, 그리고 지금 제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. 물론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일반적으로는 대략 0.618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, 혹은 0.5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절대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. 제가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작은 추세는 이미, 그쵸?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추세는 이미 어느 정도 돌파를 하였고, 여기에서의 분명 매물대가 현재 존재를 하는 거고, 이 매물대 안에서 우리가 여기 흐름만 뚫어준다라고 하면,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거래량과 또 뭡니까? 거래량과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딱 이 구간, 지금 저항대를 맞는 구간이란 말이에요. 여기만 한 번 더 뚫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 타점들을 잡아나가면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와 앞으로 매수 타점들을 반복해서 잡아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나오는 재료는 절대 우리가 포기해도 또 여기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그냥 대응을 하는 것보단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단기 고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, 그리고 조정이 올 때 그 조정에 따른 또 매수 타점, 이런 것들을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이 한 번 더 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럼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고점에 대한 분할 매도 관점을 먼저 드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, 현재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중 관리를 해놓고, 저는 현재 나오는 이 파동 안에 또다시 이런 ABC 파동, 그 뒤에 또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분명 어느 정도 이런 상승 파동, N자형 파동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시나리오와 전략, 대응 전략을 잘 짜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수익을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차트 분석과 타점들, 그리고 SBS를 제외한 또 우리가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해나가도 괜찮은 종목들을 같이 좀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, SBS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흔들리시거나 고점을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010-2011-9671로 저에게 SBS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SBS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, 제가 이런 장중 타점이나 이런 지표들까지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,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나 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, 여러분들 이 흐름, 지금 뭐 투자 경고 종목에다가 또 개인들이 막 재료 소멸이다 뭐다, 종토방이나 커뮤니티방에서 상당히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런 것들에 절대 흔들리고 가시면 안 되고요. 아마 개인들이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이 따라 붙는 그런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저는 거기서 또다시 물량 소화를 위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 봅니다.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이 분할 매도를 한 후에 이 비중을 내가 저점에서 또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흔들리지 않고 고점까지, 그리고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보고요. 만약에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저점 눌림목 구간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악재로 인해서 뭐 갑자기 뭐 계약이 실패했다거나 뭐 김정은이 갑자기 핵을 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주식시장에 항상 있을 수 있어요. 뭐 갑자기
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벌어지지 않으나 혹시나 벌어진다 하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.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힘들겠죠. 네,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SBS 같이 이끌어 가면서 좋은 흐름들,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저희 구독자방에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좀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, 오늘 오징어 게임 보실 분들은 저도 볼 건데 다들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, SBS 더 갈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